안녕하십니까.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26강 12신살의 발생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어플에서 보면은 12신살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별로 갑오 밑에 보면은 장성살, 뭐 제살, 그 다음에 월살, 반환살, 뭐 화개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2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살마다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살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에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12개의 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은 일지 기준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연지 기준으로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은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최근에는 연지의 작용력을 더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12신살 산출 방법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삼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나 연지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연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보면, 자, 연지에 신자진, 연지가 신자진, 뭐 원숭이, 띠, 쥐띠, 용띠 이들은 사화부터 겁살이 됩니다. 사화는 지지에 사는 겁살, 그 다음에 지지에 오화는 제살, 지지의 미토는 천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의 신금은 지살, 유금은 연살, 그 다음에 술토는 월살, 해수는 망신살, 자수는 장성살, 그 다음에 축토는 반환살, 임목은 역마살, 묘목은 육해살, 진토는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지는 사오미부터, 그러니까 신자진 이 삼합 수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자진 삼합은 사오미부터 겁살, 제살, 천살, 그 다음에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환, 역마, 육해, 화개 이런 순으로 나가는 거고, 해묘미 삼합, 목국 삼합은 가을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부터 겁살, 제살, 천살, 그 다음에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환, 역마, 육해, 화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호술, 연지가 임목이나 오화나 술토, 인호술 삼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해수부터 겁살이 시작이 돼가지고 술토에서 화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가 사나, 유나, 축, 그러니까 사유축 삼합에 해당이 되면은 임목부터 겁살이 시작이 돼가지고 묘목의 제살, 그 다음에 천살, 사오미, 지살, 연살, 월살, 그 다음에 신유술은 망신, 장성, 반환, 그 다음에 해자축은 역마, 육해, 화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지 기준으로 할 때는 일지가 신자진일 경우, 또 일지가 해묘미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에 일지가 인호술에 해당될 경우, 일지가 사유축에 해당될 경우, 다른 주에 지지에 접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지 기준, 연지 기준 12신살을 살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해묘미,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묘미는
미토, 해묘미의 고지 다음 글자부터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회, 화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호술의 고지는 술토이죠. 인호술 삼합의 고지는 술토인데 그 다음 글자부터 술토 다음에 오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그 해부터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회, 화계 이런 식으로 삼합별로 삼합의 고지 다음 글자로 겁살, 제살, 천살 이런 식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겁살은 방해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적장에 해당이 된다. 제살은 물건을 잊어버리는 실물살에 해당이 되고 적병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천살은 영신살, 영험한 신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신살별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샘플 사주에 보면 일주가 경인 일주인데 연지가 인입니다. 그럼 인목이니까 여기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 삼합의 인목이니까 인호술 삼합에 해당이 되니까 해에서부터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묘목, 월지 묘목은 인호술이니까 월지 묘목은 연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같은 인목은 지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신살표를 감안해서 이걸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지살은 12운성에서 장생과 같은 운성분이다. 그래서 지살은 항상 동분서주하여 빠르게 돌아다니는 살로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의 임무를 띈 이동이 많다. 이사, 여행, 해외 이민 등을 주관하는 살이며 운에서 들어오면 운에서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지살운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 이동, 장거리의 원행 등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일주인데 연지가 오화다. 그러니까 말띠로 태어났다. 이제 흔히 띠로 얘기하면 말띠로 태어났다. 그러면 묘목은 인호술의 오해에 해당이 되니까 연지가 묘목은 연살에 해당이 되고 같은 오화는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살은 도화살로서 목욕에 해당이 된다. 12운성의 목욕에 해당이 된다. 일명 도화 또는 함지살이라고도 한다. 도화는 남녀 모두 음란하고 호색하여 주색에 빠지기 쉬운 살이다. 때로는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 연예계나 인기 업종에 종사하여 이름을 크게 떨치고 대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도화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주색에 빠진다는 부분도 뭐 있지만은 요즘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이런 도화의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도화가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도화는 좀 인기 쪽이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살. 연지가 자수다. 자수는 이제 쥐띠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쥐띠다 그러면은 내 사주 지지에 만약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신자진의 연지가 자니까 술토가 월살에 해당이 됩니다. 술토가 월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살은 12운성의 관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월살은 화계와 충이 되는 지지이다. 그래서 일명 종교살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월살은 진술충미, 기본적으로 진술충미 4개 창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고갈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가 만약에 자수다. 그러면 신자진에 해당이 됩니다. 신자진인데 만약에 지지에 임목이 있다. 그럼 임목은 신자진, 연지가 신자진일 때 지지의 임목은 역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역마는 활동성이죠. 그리고 12운송으로는 병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역마는 말이 달린다는 의미이며 지살과 뜻이 비슷하다. 역마는 달리는 말에 책칙을 가하는 형국이라 지살보다 작용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체살. 연지가 해, 돼지띠죠. 연지가 해수일 경우 나의 사주 지지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걸 오화는 육해살에 해당이 된다. 그러고 보고 12운성에서는 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육해는 6가지 애군이 자신을 해친다는 뜻으로 뭐 지렉이나 병을 얻거나 아니면 만성 피로라든지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연지가 묘목이라는 것은 띠로는 토끼띠에 해당됩니다. 토끼띠인데 내사주 지지나 아니면은 대운의 지지, 그 다음에 세운의 지지에 만약에 미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12운성의 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묘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계는 명예성입니다. 화계는 명예성으로 봅니다. 화계살은. 그래서 화계는 화려한 꽃방 속의 이미지를 가질 만큼 인기가 좋다. 팔방미인의 운명으로 재주가 많고 야망도 크며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화계는 명예다. 또 명예면서 인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화, 연지가 오화다. 띠로 얘기하면 말띠에 해당이 된다. 그럼 말띠인데 내사주 지지에 사화가 있다. 그러면은 망신에 해당이 됩니다. 망신살은 12운성의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망신은 글자 그대로 망신을 당한다는 살로서 주로 도박, 주색, 실패, 조적, 사기 등으로 해가 망신을 시키는 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장점도 많습니다. 망신은 오히려 약간 망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연지가 유금은 이제 띠로 얘기하면 닭띠에 해당이 되는데 사유축에 해당이 되죠. 삼합으로. 그런데 지지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망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유금. 내가 닭띠인데 지지에 만약에 똑같은 유금이 있다. 그러면 장성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축, 연지가 사유축인데 유금은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살은 12운성의 제왕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은 문무를 겸비한 장군성으로서 권위가 빛나는 길성이다. 삼합 가운데 지지가 장성이며 12운성의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12신살로 장성살은 12운성으로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반한살, 연지가 유금,
닭띠이다. 그럼 사유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삼합에. 그러면 이 지지가 술토, 지지가 술토이면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반한살은 12운성의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한은 말 안장을 뜻하는 말로 번영, 출세, 승진 등의 의미가 있으며 일명 금요록이라고 하는데, 금요록은 황금수레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최고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신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한살은 상당히 좋은 살입니다. 그러니까 두침 방향으로 잠자할 때 반한살 방향으로 자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반한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는 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겁살. 연지가 사화이다. 그러면 뱀띠죠. 뱀띠가 만약에 자기 사주나 사주 지지에 또는 대운이나 세운 지지에 인목이 왔을 때는 사유축에서 사유축 삼합에서 인목은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겁살은 12운성으로 봤을 때 절에 해당이 됩니다. 겁살은 강탈이나 겁탈당한 뜻이며 12운성의 절에 해당이 된다. 겁살은 도난, 이별, 속패, 탈제, 탄압, 교통사고, 살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살. 내가 만약에 뱀띠다. 뱀띠인데 내 사주 지지나 대운, 세운의 지지에 묘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유축, 연지가 사니까 사의 묘목은 제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살은 12운성의 태에 해당이 됩니다. 잉태한다 때 태.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 일컬으며 사주 구성이 좋으면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종사를 하게 되고, 사주 구조가 나쁘면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살은 송사, 구속, 강금, 납치, 횡액사, 교통사고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연지가 축토다, 소띠다. 그러면 사유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삼합에. 그래서 지지에 만약에 진토를 봤다. 그러면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으로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천살은 하늘이 내린 벌이며 불의의 천재지변을 당하는 살입니다. 천살은 벼락, 홍수, 지진, 태풍, 가뭄, 열병, 정신질환, 불치병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신살에 대해서 12신살 산출하는 방법과 12신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기초 과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6강까지 명리에 나오는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든 모르시든 일단은 26강까지 다 이제 훑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급반으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기초반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서 사주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통변할 때는 또 어떻게 통변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공부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 26과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